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내가 한번 갔다 왔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사람 만나겠니? 근데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뭐 어때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이 더 결핍 덩어리인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결핍에 꽂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99를 가진 사람이 1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뭔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1이라는 결핍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밖에 가지지 않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1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마는 거죠. 그걸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1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 부모님이 부자야. 나도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 직업도 좋아. 근데 우리 가정은 불행해. 화목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린 결핍이야. 난 그게 되게 커. 돈이 무슨 소용이야. 직업이 좋은 게 무슨 소용이야.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그리고 나는 결혼하면 반드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 거야 하고 화목한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얘네 집에 한번 가봤더니 부모님 너무 화목한 거야. 가족이 서로를 위해주고 너무 아끼고 사랑해. 내가 본 가정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거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 그거 내가 채워주면 되지. 난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화목이라는 가치를 크게 두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화목하지 않았어. 내가 속은 거야.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난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데 화목하지도 않아. 그럼 이혼해야 되나요 이제? 참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얘랑 결혼한 이유는 그건데? 네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나 너랑 결혼 안 했는데? 참고 살라고 하는 것도 매우 가혹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핍에 꽂히면 그 결핍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만 결핍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그 결핍을 약점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약점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걔가 누구든 간에 나는 쟤랑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결핍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결핍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평가하지 못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상대방을 평가해야 되는 건데, 나에 대한 평가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결핍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0 아니면 마이너스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더 심해지면 망상에 빠지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도 날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평생 결혼할 수 없어. 난 평생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듣고 이해를 해주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보듬어 주겠대. 괜찮대. 근데 난 한 번도 괜찮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저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줬어.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겠니? 그런 생각으로 결혼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이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런 이유로 결혼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이혼하신 분들, 돌싱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자, 내가 뭐 한 달을 살았던, 혼인신고를 안 했던 상관없어요. 내가 한번 갔다 왔어. 그럼 나한테 그게 약점이야. 그러니까 내 약점을 받아들여주는 사람, 나 한번 갔다 왔어도 괜찮아, 뭐 어때? 라고 해주는 사람이랑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결혼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나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또 만나요. 여러분, 결혼 안 하셔도 되고요. 이성 간의 교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라고, 연애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안 하고 있고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평생, 얘가 아니면 내가 평생 사람을 못 만난다고 해요? 그럼 뭐 어때요? 나는 이성이 없으면 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결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패착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다는 거.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은 얘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헤어져도요, 또 그보다 더 못한 놈을 만나요, 항상.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구제할 수가 없어요. 공자님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을요, 상대방이 괜찮아, 나는 이해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기꾼. 정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요, 결국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모도 될 수 있고, 외모, 학벌, 경제력, 그런 조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저런 조건의 사람을 만나겠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상대방이 더 결핍 덩어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결핍이 있는데 나는 그 결핍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얘는 자기의 결핍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사실은 결핍이 많은 애인데 얘가 더 관계에서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얘를 이해해주고 감수해야 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 인식을 못해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평가절하는데 여기에 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게 웬 떡이야? 얘 되게 멘탈이 붕괴되어 있구나. 그럼 얘를 후구 잡아야지? 라고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심이야.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자기가 한 말의 의도를 몰랐던 거죠. 그 말을 함으로써 너의 결핍을 받아들이겠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주겠어 라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뱉는 사람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너의 결핍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 줄게, 이해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결혼이라는 건 일상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나. 한 번은 할 수 있죠. 나 한 번은 누굴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두 번, 세 번 도와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왜 나만 쟤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너 좀 그만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정상적인 관계가 되게 힘들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결핍을 인정하시고요. 절대 약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내 결핍을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근데 쟤는 이해해주네? 그럼 쟤랑 결혼해야지가 아니라요, 다른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왜 쟤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나의 욕심이죠. 왜? 쟤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가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나의 약점을 이해해주니까 내가 쟤랑 결혼을 할 수 있어 라는 사고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은 어디 있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고 나를 평가절하하고 그 평가절하한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결정,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서 필요한 사고들인 거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자, 그래서 요약하면 나의 결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를 평가절하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그 결핍을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면 나는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상대방을 보는 눈조차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다. 뭘 해야 될 때예요? 아류노노 나무 심기를 통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류노노 나무를 심으세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나라는 나무에 뿌리를 내리세요. 먼저. 그런 다음에 나를 바로 세우고 이립을 한 다음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런 분도 있던데, 제가 댓글에서 참 재밌는 댓글이 많아요. 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글을 보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이립된 연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변호사 자격증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적당히 만나 정붙이고 사는 거지 뭐. 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립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완전 비논리잖아요. 이립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아니,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립되지 않은 걸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이립이 되는 거 아니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결국 이렇게 적당히 만나서 정붙이고 사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적당히 산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피투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 때이다. 어떻게 나를 제대로 아느냐? 아류노노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립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되고 있는 거 맞아? 맞구나.